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인포그래픽의 제작과 기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인포그래픽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그래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사람의 시각적인 시스템 중에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인포그래픽 예시를 제가 오늘 많이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나 또는 무언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인포그래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이걸 통해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포그래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함인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포그래픽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나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본 요소로는 비주얼, 시각화하기 때문에 비주얼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식,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요소가 중요하고 색깔과 그래픽으로 이래서 비주얼적인 것을 잘 표현한다. 그리고 인포그래픽 유형으로는 통계 기반, 타임라인 기반, 프로세스, 위치 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등이 있다라고 기본적인 개념은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스는 무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인데요.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은 뭐냐면요. 보통은 정보를 한 장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정보를 한 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보를 한 장에 정보를 표현하는 것. 한 장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원페이지 리포트라고 보면은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은 뭐냐면요. 무언가 그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러한 인포그래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션 그래픽은 그래픽스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을 먼저 우선적으로 볼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유형을 알고 나면 인포그래픽을 조금 더 만들기 쉬워지는데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통계 기반 인포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무언가 숫자나 숫자로 된 데이터죠. 숫자로 된 데이터를 무언가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것을 숫자를 이미지화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숫자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할 때에는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분석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데이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각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표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또 다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써먹는 거지 모든 숫자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무언가 그래프 위주로 통계 기반 인포그래픽은 활용되고요. 무언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보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라인 기반입니다. 타임라인 기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연도가 써 있죠. 2014, 2015 이런 식으로 무언가 연도가 쭉 써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언가 그래서 기업이나 이렇게 현재와 미래 써 있죠. 이런 것처럼 무언가 그 기업이나 또는 제품의 역사를 표현할 때 대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간성을 가진 정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을 잘 나타내는 이러한 선과 같은 쭉 보이는 이러한 선과 같은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언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타임라인 기반의 인포그래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프로세스 기반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요. 대개는 여기서는 그 일의 처리 과정 또는 경로 이런 것들을 한 장에 잘 나타내 줌으로써 그 눈에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걸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걸 하고 세 번째 걸 이걸 하고 네 번째 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업무 과정이 복잡하거나 또는 제조 과정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프로세스 기반의 인포그래픽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치나 지리 기반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지도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것은 정보를 이 지도 위에 표현하는 겁니다. 정보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거. 정보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또는 무언가 그냥 국가별이나 또는 지역별로 뭔가 비교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투표 현황. 투표 현황 같은 거 보여줄 때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위치나 지리 기반의 인포그래픽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교 형식입니다. 비교 형식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 상반되거나 또는 상반되는 데이터를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 서로 상반되는 데이터를 대조하거나 비교할 때 무언가 그 제대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포그래픽인데요. 무언가 이것들은 강력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될 때 쓰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블과 DC 코믹스의 서로 다른 캐릭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언제 쓰냐면요. 무언가 어떠한 기업에서 우리의 제품을 사용하기 전 그리고 사용하기 후 이런 것들이 비교할 때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제품의 특징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도 비교 형식 인포그래픽을 많이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의 인포그래픽인데요. 이것은 무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최대한 그래픽화 시켜서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뭔가 인포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재미가 없고 또 쉽게 접근도 못합니다. 흥미도 많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바로 데이터에다가 입히는 거죠. 스토리 데이터에다가 입힘으로써 무언가 좀 더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5천만이 되는데 필요한 소요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정말 쉽죠.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은 5천만 하는데 1년이면 됐는데 라디오는 38년이 걸렸구나 하는 것.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서도 무언가 이제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은 아기가 1년 정도 자랐는데 페이스북이 5천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억에 오래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주얼로 스토리텔링에 기반의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뇌리에 정확히 박힐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오래 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긴 하겠죠. 이렇게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포그래픽을 어떠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보고 그것에 맞게 하나하나 적용해보면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